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1분기에 35.7% 빠지면서 양자 컴퓨팅 거품 터졌다고 조롱당했던 회사. 그 회사가 한 분기 만에 매출 755% 폭증, 가이던스 30% 상회, 백로그 6.5배의 어닝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목이 같은 어닝 하나를 두고 1시간 반 동안 30% 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깔아드릴게요. 미국 시간 5월 6일 수요일 16시 0분, IonQ 정규장 종가 52달러 53센트로 마감. 정규장 종료 직후 16시 정각 IR 보도자료가 풀리면서 IonQ의 평균 거래량의 73배에 달하는 337만 주가단 1분 안에 쏟아졌고, 시간 외 가격은 한때 57달러 25센트까지 튀었습니다. 정규장 종가 대비 추가로 플러스 9% 위, 매출 30% 비트와 가이던스 14% 상향이라는 헤드라인 두 줄만 보고 들어온 매수세입니다. 그리고 16시 30분 컨퍼런스 콜이 시작됐습니다. CEO 니콜로 디 마시와 CFO 인더싱이 디테일을 풀기 시작하면서 같은 가격이 거꾸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콜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 외 인트라데이로 45달러 67센트, 정규장 종가 대비 마이너스 13%짜리까지 빠졌습니다. 그 뒤 시간 외 거래가 이어지면서 일부 회복해 20시 0분 종료 시점에는 49달러 30센트, 정규장 대비 마이너스 6.2%로 마감했어요. 매출 헤드라인을 받고 플러스 9%로 환호했던 시장이 같은 어닝을 같은 회사 입으로 1시간 더 들은 뒤에는 마이너스 13%로 패닉했고 결국 마이너스 6%로 정리됐습니다. 오늘 영상의 한 문장은 이겁니다. 어닝콜을 그렇게 했어야 속이 시원했냐? 풀었으면 이거예요. 매출 숫자는 컨센서스를 30% 박살냈고, 그래서 IR 보도자료가 풀린 직후 16시 정각 시장은 플러스 9%로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다음 1시간 CEO와 CFO가 마이크 앞에서 디테일을 풀던 그 시간 동안 주가가 약 20% 빠졌습니다. 흑자 전환 시점도 256큐빗 인도 가속도, FTC 리뷰 해소도, 새 대형 고객 깜짝 발표도 그 어떤 한 줄도 콜에서 새로 추가되지 않은 1시간이었어요. 회사는 매출 헤드라인으로는 답을 내놨는데 왜 같은 회사 입에서 같은 어닝의 디테일이 풀리자 시장이 다시 의심으로 돌아갔는가? 이건 단순한 어닝 비트 스토리가 아닙니다. 비트 앤 레이즈, 매출도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박살냈는데도 시장이 박수를 거두는 양자 컴퓨팅 섹터 전체에 대한 시장의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읽어주지 않습니다. 뉴스 뒤에 숨은 구조를 봅니다. 먼저 회사가 던진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 6,470만 달러, 가이던스 4,800만에서 5,100만 달러의 중간값을 30%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5%, 7배가 아니라 8.5배입니다. CEO 니콜로 디 마시는 컨퍼런스 콜 첫 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분기, 그리고 4분기 연속 기록 경신. 한번 잘한 게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가 매 분기 기록을 갈아치우는 단계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CFO 인더싱은 이 매출 폭증을 4가지 동력으로 풀었습니다. 첫째, 글로벌 시스템 판매 가속. 둘째, 5세대 템포 시스템에 대한 강한 수요. 셋째, 두꺼워지는 영업 파이프라인. 넷째, 클라우드 이용 증가. 매출 한 줄을 만들어준 게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동시에 가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 구성도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0%가 상업 매출, 35%가 30개국 이상에서 나오는 국제 매출, 35%가 2가지 이상 제품을 동시에 사는 멀티 프로덕트 고객. 1년 전 IonQ는 정부 연구 과제 한두 건의 매출이 출렁이는 회사였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다각화 매출 구조를 들고 왔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실험실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백로그, RPO, 풀어서 자녀 수행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미 따냈지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미래 매출입니다. 4억 7천만 달러, 전년 대비 554% 증가, 회사 역사상 최고치. CFO 인더싱은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출로 1달러를 인식할 때마다 백로그에는 2.5달러가 쌓이고 있다. 매출 인식 속도보다 계약 체결 속도가 2배 반 빠르다는 얘기. 향후 4-5분기를 회사가 미리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번 가이던스 상향을 인수합병 효과가 아니라 100% 오가닉 성장으로 가이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매출이 2배가 되는 건 다른 회사를 사서가 아니라 자기 사업이 그렇게 큰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환호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규장에서 IonQ는 9.4% 오르며 52달러 53센트로 마감했고, 16시 정각 정규장이 닫히고 IR 보도자료가 풀리는 순간 시간 외에서 플러스 9% 추가로 튀어 한때 57달러 25센트까지 갔습니다. 평균 거래량의 73배가 단 1분에 쏟아진 자리. 여기까지가 시장이 헤드라인을 받고 답을 준 30분입니다. 그런데 16시 30분에 컨퍼런스 콜이 시작되고 CFO 인더싱이 1분기 EBITDA 마이너스 9,680만 달러를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같은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비트리의 영업으로 번 돈에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을 빼기 전 손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본업으로 한 분기에 얼마를 태우거나 벌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풀이어 EBITDA 가이드가 마이너스 3억 1천만에서 마이너스 3억 3천만 달러였는데 1분기 한 번에 9,680만 달러를 태웠다는 건 단순 연환산에도 가이드의 빠른 끝을 넘어선다는 뜻이고, 시장의 셀사이드, 즉 매수 추천을 만드는 증권사 분석 모델이 1분 만에 다시 계산됐어요. 같은 단락에서 R&D 1억 2,570만 달러, 전년 대비 215%가 같이 나왔습니다. 매출 6,470만의 2배를 R&D에 태우는 회사. 흑자 전환 시점에 대한 새 약속은 없었습니다. CFO가 EBITDA 디테일을 풀고 나서 회사는 6세대 256큐빗 시스템 첫 사전 판매를 마일스톤으로 올렸는데, 디마시는 같은 단락에서 데모 2026년 말, 커미셔닝 2027년 말이라고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헤드라인은 화려한데 매출 인식까지 18개월 이상, 시장이 1분 만에 두 번째 다시 계산했습니다. AH 가격, 그러니까 정규장 마감 4시 이후에 시간 외 거래 가격이 그때쯤 정규장 종가 대비 마이너스 13%, 45달러 67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매출 헤드라인 받고 플러스 9%에서 시작한 가격이 1시간 안에 약 20% 빠진 자리입니다. 정규장 종가 대비로는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3으로 22%포인트가 1시간 안에 뒤집힌 셈이에요. 그 뒤 17시 30분쯤 콜이 끝나고 시간 외 거래가 이어지는 2시간 반 동안 가격은 일부 회복했습니다. 종료 시점 49달러 30센트, 정규장 종가 대비 마이너스 6.2%. 매출 비트와 RPO 폭증이라는 진짜 좋은 데이터가 다시 떠오른 자리. 다만 16시 1분에 플러스 9%로는 못 돌아갔습니다. 콜 1시간이 어닝 사전 환호의 2배 가까이를 깎아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매출은 컨센서스를 30% 상회, 가이던스는 풀이어 14% 상향, 백로그는 사상 최고. 그런데 시간 외에서 거꾸로 빠진 이유, 시장이 본 건 뭘까요? 4가지 균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 비용 곡선이 매출 곡선보다 가파릅니다. R&D 지출이 1억 2,570만 달러, 전년 대비 215%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를 분기 매출 6,470만 달러와 나란히 놓고 보세요. 매출의 약 2배를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은 2억 7,150만 달러, 조정 EBITDA는 마이너스 9,680만 달러. 회사는 스카이워터 인수 관련 비용 1,200만 달러를 빼면 마이너스 8,500만 달러라고 강조하지만, 그렇게 빼고 봐도 분기 손실 페이스가 이미 풀이어 가이던스 마이너스 3억 1천만에서 마이너스 3억 3천만 달러의 분기당 평균치를 넘어갑니다. 회사는 풀이어 EBITDA 가이드를 그대로 재확인했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1분기 페이스대로 가면 가이던스를 지키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균열, 회사가 자랑한 6세대 256큐빗 시스템 첫 판매. 이게 사실은 매출 인식 시점이 한참 멉니다. 호라이즌 퀀텀의 4월 9일에 발표된 첫 사전 판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별도 계약. 회사는 이걸 역사적인 마일스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세대 시스템의 사양 자체는 압도적입니다. 게이트 피델리티 99.99%, 즉 1만 번 연산해야 한 번 오류가 나는 수준. 컨퍼런스 콜에서 디마시는 핵심 알고리즘에서 기존 양자 시스템 대비 한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 영어로 time to solution을 최대 1만 배까지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디마시는 같은 콜에서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데모는 2026년 말 목표, 커미셔닝, 그러니까 정상 가동 시점은 2027년 말. 매출 인식은 거기서부터 길게 깔립니다. 시장이 듣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헤드라인은 화려하지만 이 매출이 실제 P&L에 들어오기까지는 18개월 이상 걸린다. 세 번째 균열, 그리고 가장 무거운 균열, 밸류에이션입니다. 5월 6일 정규장 종가 52달러 53센트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196억 달러. 아이온큐가 풀이어 가이던스 상향한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달러를 그대로 적용하면 Forward PSR, 즉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약 74배 자리입니다. 반도체 평균이 5배에서 8배, 가장 비싸다는 SaaS 평균이 15배 부근, 74배는 평균치의 10배에서 15배입니다. 이 지점에서 역사가 한번 등장합니다. 25년 전 닷컴 버블 정점에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EB 매출, 그러니까 부채까지 합친 기업 가치를 매출로 나눈 배수가 30배 안팎에 거래됐습니다. 시스코는 망한 회사가 아닙니다. 매출도 줄지 않았고 흑자도 유지했습니다. EPS는 1999년 30센트에서 2022년 2.82달러로 약 9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닷컴 버블 시점 고점을 회복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회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출발점 가격이 잘못됐던 겁니다. 좋은 회사도 잘못된 가격에 사면 나쁜 투자가 된다는 교훈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양자 섹터 PSR 74배 위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이번 어닝이 멀티플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짚어봅니다. 어닝 직전 INQ의 Forward PSR은 가이던스 2억 3,500만 달러 기준으로 약 83배 부근이었습니다. 가이던스가 2억 6,500만 달러로 상향되면서 PSR은 74배로 압축됐습니다. 멀티플이 9포인트 정도 빠진 겁니다.
만약 시간 외에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9% 추가 점프했다면 같은 가이던스로 PSR이 다시 80배 부근으로 튀어 올랐을 겁니다. 시간 외 마이너스 6.2%는 시장이 멀티플을 더 압축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매긴 결과입니다. 가이던스 상향만으로는 74배 자리에서 추가 멀티플 확장을 정당화하기 부족하다. 이게 시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74배 위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깔려 있습니다. 스카이워터 인수. 1월 26일에 발표된 18억 달러 스카이워터 인수. 양자치 파운드리를 수직 통합한다는 전략적 베팅입니다. 그런데 4월 24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Hart-Scott-Rodino-법, 즉 미국의 대형 기업 결합 사전심사 규제에 따라 Second Request를 발동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풀어서 말하면 30일 이상 더 들여다보겠다는 신호입니다. 회사는 2분기에서 3분기 안에 클로징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FTC 추가 검토가 길어지면 IONQ의 200만 큐비트 2028년 로드맵이 한 단계씩 밀립니다. 자체 칩 양산 능력을 못 잡으면 6세대, 7세대, 그리고 2030년 Fault Tolerant 목표까지 줄줄이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Fault Tolerant는 우리말로 풀면 오류 내성, 즉 양자 연산 도중 오류가 나도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보정해서 정확한 결과를 내는 단계를 말합니다. 회사가 그리는 2030년의 그림은 논리 오류율 1조분의 1, 즉 1조 번 연산해야 한 번 오류가 나는 수준의 Fault Tolerant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RSA 2048 같은 현대 암호 체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IONQ가 스카이워터 인수에 18억 달러를 거는 이유는 단순한 수직 통합이 아니라 이 2030년 좌석에 가장 먼저 앉기 위한 베팅입니다. 시간 외 마이너스 6.2의 일부는 이 FTC 검토 장기화 리스크가 어닝 호조에 묻히지 않고 다시 표면으로 올라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균열, 그리고 오늘 영상의 컨셉 그 자체, 콜에서 정작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새 한마디가 끝내 안 나왔습니다. EBTday 가이드는 마이너스 3억 1천만에서 마이너스 3억 3천만 달러 그대로 재확인. 흑자 전환 시점에 대한 새 타임라인 없음. 256큐빗, 인도 일정 단축 발표 없음. FTC 세컨드 리퀘스트 해소 시그널 없음. 새 대형 상업 고객 깜짝 공개 없음. 매출 비트와 RPO 폭증 자체는 IR 보도자료가 4시 1분에 떨어졌을 때 시장이 이미 다 흡수한 정보였고 그 뒤 1시간짜리 컨퍼런스 콜은 그 위에 추가 모멘텀을 못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30% 비트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다음에 뭐가 더 있냐는 질문에 추가 답이 없었던 게 어제 콜의 진짜 한계였어요. 여기에 헤드라인이 가렸던 한 줄이 더 있습니다. EPS, 즉 주당 순이익은 사실 미스였어요. 비게이프, 주당 손실 마이너스 34센트. 비게이프는 회사가 일회성 비용이나 비현금성 항목을 제외하고 발표하는 조정 수치입니다. 컨센서스도 같은 비게이프 기준이라 직접 비교 가능한 숫자예요.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26센트 부근이었으니 손익 기준으로는 컨센서스를 약 30% 더 깊게 미스한 분기입니다. 어닝 사전 랠리는 매출 비트와 가이던스 상향 두 줄만 보고 들어간 자리였고 셀사이드 모델 입장에서 가장 무거운 한 줄은 그 다음에 따라온 EPS 미스였습니다. 지난 3월 1분기 매도세 동안 JP모건이 IONQ 목표가를 47달러에서 42달러로 이미 한 차례 끌어내렸고 제프리스도 100달러에서 90달러로 컷한 상태였습니다. 매출 비트가 이 분석가 타겟 컷 흐름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는데 EPS 미스가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매출은 비트, EPS는 미스, 분석가 타겟은 그대로 컷 자리에 머문다. 이게 어제 1시간이 시장에 남긴 진짜 한 줄입니다. 자, 그러면 IONQ는 의심받아 마땅한 회사일까요?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시장이 시간 외에 6점이 빠졌다고 해서 어닝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회사가 들고 있는 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 3.10억 달러, 31억 달러입니다. 이건 양자 3대장 IONQ, RGTI, QBTS 중에서 압도적입니다. 마이너스 EBITDA를 매년 3억에서 3억 3천만 달러씩 태운다 해도 자체 자금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R&D를 줄여 흑자 만드는 척하지 않고 적자를 감수하고 기술을 끝까지 끌고 갈 자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방산 계약도 이번 분기에 굵직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우주개발국 SDA의 헤일로 프로그램에서 3,900만 달러 계약, 미사일 방어국 MDA의 실드 계약 등재, 양자 센서가 미 해군 함정과 X-37B 우주 왕복선에 배치, DARPA가 IONQ의 양자 인터커넥트 기술을 선정. 이런 계약들은 가격 협상력이 강하고 매출 인식이 길게 깔리며 무엇보다 정치적 해자를 만듭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양자 패권을 잃으면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영역. IONQ는 이 영역에서 첫 줄에 앉아 있습니다. 전직 델 출신 영업 책임자 스콧 밀라드 영입도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됐습니다. 디마시 본인의 표현, 2026은 플랫폼 빌딩 블록에서 플랫폼 실행으로 넘어가는 해. 제약, 금융, 에너지라는 세계 버티컬을 정조준한 영업 조직 재편입니다. 디마시는 Qday, 그러니까 RSA 2048 암호를 양자 컴퓨터가 깰 수 있는 시점을 2028년에서 2029년으로 봅니다.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향후 2년 동안 글로벌 금융, 정부, 통신 인프라 전체가
포스트 양자 암호로 강제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시장만 수백억 달러 규모. IonQ는 그 시장의 가장 앞줄 좌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닝콜을 그렇게까지 잘했는데 왜 시장은 시간 외에 마이너스 6.1을 그렸을까? 답은 이겁니다. 어닝은 회사가 통제하는 영역, 밸류에이션은 시장이 통제하는 영역. 회사는 자기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자기 영역에서 PSR 74배가 맞느냐는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비트 앤 레이즈만으로는 74배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게 시간 외의 메시지입니다. 월가 반응도 이 모순 위에 갈라져 있습니다. 웨버시는 outperform 유지, 목표가 60달러. 모건 스탠리는 어닝 직전 5월 4일에 37달러에서 47달러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평균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65달러 부근으로 정규장 종가 52.5달러보다 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들 안에서 한결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valuation risk, 좋은 어닝, 비싼 가격.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박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3대장 구조 한번 짚어봅니다. IonQ, RGTI, QBTS 세 회사 모두 4년째 적자이고 사업은 R&D를 매출보다 빠르게 태우는 구조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매출 절대치, 백로그, 정부 계약 규모, 현금 잔고, 어떤 운영 지표를 들고 와도 IonQ가 양자 3대장 중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 멀티플도 더 비쌉니다. 더 좋은 회사가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게 양자 섹터의 현재 좌표입니다. 이 채널은 어닝 헤드라인을 그대로 읽어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매출 755%, 가이던스 14% 상향, 백로그 4억 7천만 달러. 이 숫자들이 왜 정규장에서는 환호를 부르고 시간 외에서는 침묵을 부르는지 그 모순의 안쪽을 풀어내는 게 우리 일입니다. 어닝은 한 회사가 분기마다 보는 시험지지만 멀티플은 그 회사가 시장과 매일 협상하는 가격표입니다.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분기가 사실은 가장 많이 배우는 분기입니다. 이런 분석을 다음 분기에도 받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같이 가시죠. 마지막은 매번 드리는 말씀.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어닝 데이터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팅 섹터는 변동성이 극도로 큰 영역이며 본 영상에서 인용한 PSR 74배, FTC 검토 장기화 리스크, R&D 215% 증가 등 모든 지표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어떤 종목이든 본인의 자금 사정과 위험 감내 수준 안에서 직접 회사의 컨퍼런스 콜과 IR 자료를 읽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